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7주차 1차 시입니다.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의제 매입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면세 농산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이때 가공돼서 나오는 게 과세가 되는 경우에 이 농산물, 면세 농산물에 대한 가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이 있어요. 뭐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공제 요건이 있습니다. 공제 요건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그쵸? 네. 개인 사업자, 뭐 법인 사업자 해당이 되겠죠? 간이 과세자. 네.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자, 면세를 사다가 면세를 해서 사용한다.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 즉 어디? 면세 농산품을 어디에다가 과세를 만드는데 들어갔다라는 거에 들어가면은 공제 요건이 되는데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물과 그에 따른 부산물이고 단순 가공한 거 이런 거 미가공 식료품 등 모두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증명서류에는 뭐가 있냐면 자, 사업자는 밑줄 그세요. 사업자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네. 자,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는 일정 공제율을 곱한다 그랬죠. 이때 면세 농산품 등의 공급 가액입니다. 공급 가액의 공제율을 곱해서 의제 매입세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지 공제율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음식점업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법인 음식점업도 있고 개인 사업 음식점업도 있습니다. 자, 법인인 경우에는 106분의 6을 해주고요. 개인 사업자는 2억 원을 초과했느냐 이하였냐에 따라서 109분의 9 108분의 8입니다. 그래서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 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해주고요. 과세 유흥 장소의 경영자, 즉 유흥업소, 유흥업소는 102분의 2, 102분의 2가 일반 제조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일반 제조기업. 그래서 대부분 102분의 2를 선택을 해야 되고 자, 음식점에서는 법인, 개인 사업자 나눠서 혜택이 되고 제조업인 경우 자, 제조업인 경우에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포함한 경우 즉 떡을 제조하는 것 중 떡방앗간 있죠. 이런 경우에는 106분의 6이라는 공제율을 곱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몇 분의 몇? 104분의 4. 그리고 나머지는 102분의 2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프로그램에서 그 번호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공제 한도는 과세 표준의 40%가 한도 비율이에요. 법인 사업자는. 자, 과세 표준의 얼마? 40%가 한도 비율이다. 개인 사업자는 뭐 2억 원 초과인 경우 45%, 2억 원 이하는 55%. 그런데 음식점업은 좀 더 많이 왜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래서 좀 더 범위를 넘게 줬어요. 그래서 50에서 65%. 간이 과세자는 원래 매출액이 작잖아요. 그래서 한도가 없습니다. 그럼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언제냐? 자, 공제 시기는 공급받는 거나 수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의 추징이 있어요. 자, 면세 농산품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 또는 인도한 경우, 면세 농산물 쌀을 사다가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양도, 즉 판매를 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넘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죠. 그죠? 자, 면세 농산물 중 면세 사업 기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소비되는 경우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원재료를 처음에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할 때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등 해갖고요. 요때 적요 코드를 이용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을 합니다. 또는 직접 수동해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 원재료 계장 적요 몇 번? 6번입니다. 적요 6번이 뭐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면 자동 작성이 되고요. 자동 작성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의해서 이제 계산된 의제 매입세액이 있죠. 그거는 과세기간 종료 일자로, 자, 밑줄 그으세요. 과세기간 종료 일자로 어디에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합니다. 이때 반드시 원재료에는 적요 8번을 꼭 걸어 주셔야 돼요. 적요 8번. 자, 적요 8번을 걸어주지 않더라도 이 원재료는 제조 경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적요 8번을 걸어줌으로 인해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누락고기에서 이렇게 그 원재료비를 계산할 때 그 부분이 빠지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적요 8번을 넣어서 해준다 라는 거.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을 그만큼 늘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예제를 한번 통해서 해볼까요? 실습 예제 보겠습니다. 교재는 456페이지. 456페이지 오셔요. 다음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자료 내역이며 자료에 의하여 일기 확정분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다 라는 거 이제는 기억하실 수 있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회계 처리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날 하시오.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은 적정하게 수취하였다. 즉 올바르게 수취하였다라고 가정을 했죠. 본 문제 하나요. 당해 법인은 뭐라고요? 밑줄 그으세요. 중소기업입니다. 자, 중소기업이고 식품 가공 제조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104분의 4죠. 104분의 4입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제조기업이다. 그러면 102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인식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분이 있고요. 농어민 매입분이 있습니다. 자, 사업자 한번 볼까요? 일명축산에 닭을 샀는데 계산서. 해당이 되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동상해에 당근을 샀는데 뭘 받았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자,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영동상업은 기업체죠. 기업체로부터, 즉 사업자로부터 받았을 때는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X. 영동상해는 공제받지 못해요. 부산수산은 멍게를 샀는데 신용카드 사용했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받았대요. 할 수 있습니다. 웅진워터의 수도료. 자, 수도료는 뭐예요? 수도료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수도료는 면세 농산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의제 매입세의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X. 광주 수산으로부터 미역을 받았는데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매입분에서는 자, 영동상해와 웅진워터건은 해당이 안 되고 세 가지는 해당이 됩니다. 자,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네, 영수증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김대한한테 호두 샀고요. 이 의제부터 배추를 샀는데 반드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자료를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먼저 작성을 하고요.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프로그램에 부속명세서 1에 보면 의제 매입세의 공제 신고서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일기 확정이니까 그렇죠. 4월부터 6월까지 합니다. 자, 공급자 만약에 전표를 발행을 해서 전표에다 입력을 해서 끌고 온다. 그럼 06번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면 되지만 지금은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를 여기서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F2 눌러서 일명축산이랍니다. 자, 일명축산. 일명축산에 언제 했죠? 자, 2020년 04월 01일 날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계산, 품명은 닭입니다. 닭. 수량 10개. 매입 가격은 3,900원이네요. 공제율은 그렇죠. 104분의 4. 왜? 중소기업이니까. 자, 그래서 115,534원을 이제 공제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F2 눌러서 이번에는 부산수산이죠. 자, 부산수산. 취득일자는 2020년 06월 12일이 되겠고요. 여기는 신용카드를 샀어요. 그래서 2번입니다. 현금 영수증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받아올 수 있어요. 자, 물품명은 멍게가 되겠죠. 수량은 20개. 매입 가격은 306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104분의 4. 자, 이번에는 그렇죠. 광주수산이죠. F2 눌러서 광주수산. 취득은 2020년 06월 21일이고요.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네요. 미역. 수량은 25개. 매입 가격은 209,670원. 공제율은 104분의 4. 그래서 8756원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누구는 했죠? 사업자 매입분은 했어요. 이번에 밑에서 누구를 하느냐? 농업인 매입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한이죠? 자, F2 눌러서 김대한 갑니다. 김대한. 취득일자는 2020년 04월 12일이 되겠고요. 영수증 받았죠? 3번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걸로 보면 됩니다. 품명은 호두. 수량은 40개. 199만 9,200원이네요. 104분의 4. 누구죠? 이의제인가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F2 눌러서 이의제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런데 F2 눌러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겠죠. 네. 취득일자는 2020년 05월 05일. 자, 농어민입니다. 물품명은 배추. 수량은 20개. 자, 20. 매입 가격은 411만 5,700원이 되겠네요. 104분의 4.
이렇게 해서 158,296원 전체를 보게 되면은 1,427만 8,470원 중 104분의 4를 하니까 54만 9,17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하단에 있는 거를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요 하단에 입력하는 게 뭐냐? 과세표준의 예정분과 확정분을 해서 한도를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40% 한도 계산한다 그랬죠? 법인사업자. 그래서 그거를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료 두 번째가 필요한 겁니다. 자, 자료 두 번째 거 볼게요. 1기. 식품 가공 제조업에 관련한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고 1기 예정 공급가액은 1천만 원. 1기 확정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정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11만 5천 원을 이미 예정신고 때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이 예정분이 얼마였어요? 1천만 원이죠. 자, 1천만 원 입력합니다. 확정분은 2천만 원이고요.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은 40%니까 3천만 원에 40%니까 1,20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한도가 1,200이에요. 근데 얼마예요? 1,427만 8,470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1,200만 원만큼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1,200에 104분의 4를 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46만 1,053만 8천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정신고분을 이미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죠? 여기 예정신고분에 11만 5천 원. 이렇게 하면 총 공제받는 건 34만 6,538원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를 하면 돼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만 6,538원입니다. 자, 메인으로 오셔서 회계관리의 일반전표 입력. 자, 6월 30으로 갑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자, 원재료 매입세액. 요거 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2번 가겠습니다. (34만 6,538원) 대변의 원재료죠. 자, 원재료를 하시는데 반드시 여기에 보면 여기 타 계정으로 대책 원가 명세서 반영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08번으로 걸고 가겠습니다. 08번을 걸지 않더라도 어차피 원재료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원재료비 계산할 때. 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8번 뭐 걸으시는 걸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8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34만 6,538원이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기 전에 의제 매입세 공제 확인서 먼저 갈게요. 자, 여기서 저장이란 단추 있죠? 꾹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열어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30.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인 여기 의제 매입세액 여기에 들어왔어요. 34만 6,538원. 그런데 원래 공급가액은 1,427만 8,470원인 거예요. 그리고 예정신고 때 금액 빼고 그리고 한도에서 그것만큼만 계산한 거죠. 그래서 43번 난에 들어오고요. 43번 난에 기록을 해주면 여기 14번 난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43번 난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예요. 그래서 45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 같은 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이런 또 간이가세자,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고물상, 네, 그런데 재활용 폐자원 쓰고 있죠. 자, 그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율은 103분의 3이고요. 중고 자동차인 경우 중고 매매센터 있죠? 거기는 11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제를 통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예정신고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를 다음 가정에 따라 작성하시오. 자,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거래만을 매입매출 전표에 적요번호를 포함하여 입력하래요. 그러니까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끌고 오라라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현금 거래로 간주한대요. 계정 까먹은 뭘로 한다? 원재료를 사용한다 라고 했고요. 매입매출 전표 입력해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적요를 설정 후 자동 불러오기로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어떤 걸 샀냐? 매입 현황을 보니까 대안으로부터 비철이라는 거를 샀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네요. 자, 됩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 불러올 수. 세금계산서니까 작성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세금계산서. 그렇죠. 세금계산서는 과세 매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입. 그러면 1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한세는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계산서 받았으니까 얘를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서 받은 거 되고요. 석호필 개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경우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은 안 되고 한세와 석호필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표로 가십시오. 회계관리에 매입매출 전표 입력합니다. 자, 날짜는 7월 18일 것도 입력을 해야죠. 그죠? 보니까 입력을 하라 그랬으니까 자 7월 18일 것도 입력을 해 놓을게요. 세금계산서니까 과세 매입입니다. 51번 품목은 비철. 매입 가격은 169만원이랍니다. 그러면 169만원이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일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공급 매입가격이라는 것은 돈을 사고 받은 금액이죠. 그래서 얘는 나누기를 할 거예요. 계산기 169만원 나누기 1.1 합니다. 1.1 소수점 한 자리 1.1 하면은 여기 이렇게 저기가 되네요. 네. 100 요렇게 놓고 여기다 치세요. 153만 6,363원. 그러면 15만 3,636원이니까 얘가 4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금액이 어디 갔어요? 여기에 4원. 이렇게 하면은 169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대안. 확인. 얘는 닫고요. 자, 분계는 현금으로 했대요. 자, 1번 현금.
그리고 원재료 이렇게 해서 169만 원. 됐죠? 여기에는 이제 코드를 안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세 대급금이 이미 생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안 걸고요. 이번에는 8월 15일자 갑니다. 8월 15일자, 8월 15일. 자, 유형은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53번입니다. 53번. 품목은 고철이고요. 수량은 200kg래요. 자, 200kg. 그러면 864만 원에 대해서 단가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864만 원 나누기 200. 아까도 저기 놓써야 되는데 43,200원이네요. 43,200원. 자, 그래서 864만 원이 됐죠. 그리고 한세. 한세전자 아닙니다. 한세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 만약에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여 하시면 되는데 아니니까 1번 갑니다. 1번. 자, 1번 오셨어요? 1번 오시고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F2를 눌러서 아니면 여기를 코드 도움 F2 이렇게 누르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분 해서 이걸 가지고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걸로 안 하고 여기 전표에 보면 간편집계에 의제 재활용 바로 부가세 대급금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이니까 2번입니다. 그래서 103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3. 그러면 103분의 3 해서 25만 1,650원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건데 지금 예제에서는 끌고 와서 작성을 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재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만 열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오셔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를 열어주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세가 들어옵니다. 작성된 거 보이세요, 여러분? 103분의 3 해서 25만 1,650원. 됐죠? 이렇게 작성해서 끌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 부가세 대급금이 없는 여기에서 08번으로 그러니까 07번으로 입력을 하셔서 끌고 오셔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간편집계에 보면 요 Shift F4예요. 그래서 의제 재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을 아예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근데 적용번호를 포함해서 입력하라라고 했으니까 뭐 자동으로 설정해서 불러오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거를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을 아예 전표해서 구분해서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했고요. 자, 8월 17일자는 유형이 영수증이죠. 그래서 면세 건불 60번입니다. 60번. 품목은 고철이고요. 수량은 300. 단가는 얼마인가요? 계산기 또 봐야겠죠? 540만원 나누기 300. 18,000원이네요. 18,000원. 서코필
그리고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F2를 눌러서 07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은 좀 다르죠? 자, 07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를 오시느냐? 재활용 폐자원세액 공제신고서를 눌러서 자, 불러오기 한번 하겠습니다. 전표 불러오기. 이렇게 하면 서커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5,700 그러니까 157,280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을 또 전표를 또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아예 부가세 대급금을 선정해주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야 두 번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어디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간편집계를 눌러서 재활용을 갑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103분의 3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서 부가세 대급금을 걸어주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어줘서 다시 우리가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를 불러오기 하면 전표에서 불러오겠습니다. 네, 그럼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매출액이나 이렇게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를 계산해서 공제 가능한 금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확정신고 때 또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란은 확정신고 시 작성하며 중고자동차 110분의 10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즉 103분의 3일 경우에만 작성하는 거예요. 얘는 언제? 확정신고 시. 네. 자,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했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가볼까요? 어디에 불러오는지.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날짜는 10월부터 아니죠. 10월이 아니죠. 7월부터 07월 01일부터 09월 30까지 해서 여기 44번 난에 40만 8,931원이 들어왔습니다. 44번 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번 자동 작성됩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중 44번 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제신고서 작성했고요. 자, 이번에는 확정신고에 쓸 수 있는 462번의 이 페이지의 예제를 가지고 확정신고의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전에는 성표자원으로부터 고처를 그런데 뭐를 했어요?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수증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업자니까 안 되는데 보세요. 성포자원은 무슨 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다. 즉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으면 안 되지만 간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밑줄 쫙 꺼놓으세요. 간이 사업자는 오케이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며 예정신고 기간 중 재활용 폐자원 신고 내역은 없다라고 간주한대요. 근데 우리는 입력한 게 있어서 끌고 오지 않고 그냥 작성하면 되겠다. 네. 2기 과세 기간 중 재활용 관련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 매입액은 위에 같다. 요거랑 같다는 거죠. 추가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한도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 직접 갑니다. 10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해주세요. 10월부터 12월. 기관명. 자, 성포자원.
사업자 등록번호 칠해요. 101-02-211-08. 아, 이거 저기가 되나요? F2? F2 되네요. 성포 자원 해갖고 이렇게 불러내면 되네요. 네. 없으면 직접 치시면 됩니다. 뭐 받았죠? 영수증 받았습니다. 자, 영수증. 그리고 기타, 중고차 아닙니다. 기타 재활용 폐자원 해서 품명은 고철이고요. 고철. 수량은 100개. 차량 번호, 차대 번호는 중고 자동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취득 금액은 465만 원. 공제율은 103분의 3. 취득 일자는 2020년 10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다 안 보이죠? 제가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만 제가 줄였어요. 자, 성포 자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고 기타 재활용 폐자원 고철이고요. 465만원 103분의 3 해서 13만 5,436원이 부가세 대급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매출액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불러오기란 전표에서 불러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예정분이 얼마 있었죠? 예정분이 5,800만 원 있었어요. 자, 5,800만 원. 매출액입니다. 확정분은 6,300만 원. 세금 계산서로 받은 것은 단기 매입액이에요. 단기 매입액이라는 것은 확정분이죠. 확정분. 그래서 총 다 더합니다. 즉 예정과 확정을 다 더하면 총 얼마가 되죠? 9,500만 원. 영수증으로 받은 것은 얼마 받았어요? 지금 요거 465만 원 받았죠? 자, 465만 원. 이랬을 때 공제 가능한 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에 공제 비율 하니까 52,427원에 대해서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뭐를 받을 수 있다?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받을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되겠죠. 그럼 아까처럼 매입 매출 전표를 이용해서 끌고 왔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이 공제 금액을 부가세 대급금을 그만큼 줄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정신고 때 이미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예정신고에 대한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80%입니다. 매출액의 80%. 네. 근데 지금 세금 계산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재활용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됐죠. 실제적으로는 13만 5,436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52,427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의제 매입세액과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작성할 때와 확정신고 작성할 때 조금씩 좀 달랐고 한도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만 잘 하시면 되고 영수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되는지 세금 계산서는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